머리카락은 없지만 꿈은 많으며 천부적인 재능을 인정받지 못하고 버림받은 예술가 징징이. 이런 징징이가 잘하는 것이 또 있었으니 바로 태세전환입니다. 오늘은 스폰지밥 에피소드 속 징징이급 태세전환을 알아보겠습니다. 도로교통법 위반으로 하루 동안 운전학교에서 교육을 받게 된 징징이. 운전학교 지방령인 스폰지밥은 당연히 그날 징징이와 함께 수업을 들었습니다. 그런데 징징이는 스폰지밥한테 이런 심한 말을 퍼붓는데요. 난 네 친구가 아니야. 네 도움도 필요 없어. 네 얼굴도 보기 싫다고. 영원히. 이렇게 스폰지밥한테 꼴보기 싫다 뭐다 하더니만 막상 테스트 시간에 연필조차 짓기 힘들어 제대로 시험을 치르지 못하게 되자 갑자기 스폰지밥한테 도움을 요청하였죠. 스폰지밥 부탁이야. 급하단 말이야. 자존심까지 버리면서 말입니다. 지금은 우리가 친구 사이니까. 하지만 아쉽게도 스폰지밥의 마음을 돌리기 위해 펼쳤던 작전은 시험 시간 종료로 인해 물거품이 됐고 결국 스폰지밥이랑 함께 또다시 재시험을 봐야만 했습니다. 난 네 친구가 아니야. 네 도움도 필요 없어. 네 얼굴도 보기 싫다고. 영원히. 스폰지밥 부탁이야. 급하단 말이야. 친구 사이니까. 오늘도 여전히 스폰지밥 때문에 짜증났던 징징이입니다. 네 도움 따위는 필요 없어. 혹시라도 날 도울 생각이라면 앞으로 영원히 하지 말란 말이야. 이후 비키니시티의 화산이 폭발하는 사태가 발생했고 화산을 막으려면 비키니시티에서 가장 불행한 자를 제물로 바쳐야만 했기에 이에 대한 적임자로 징징이가 끌려갑니다. 안 그래도 혼자서 불만 잔뜩 투덜거리고 있었는데 참 운이 없었죠. 아무튼 펄펄 끓는 용암에 던져지기 직전 스폰지밥이 징징이 대신 뛰어들겠다며 희생을 자처하는데요. 징징이를 불행하게 만든 건 저예요. 대신 절 던져요. 친구가 지 대신 희생하겠다고 하니까 갑자기 뭐 아무렇지 않은 듯 자리를 빠져나오려다가 징징이는 그만 발을 헛디뎌 용암에 빠져 죽을 위험에 처합니다. 앞서 스폰지밥한테 도움 같은 건 필요 없다고 자신만만했던 것과 달리 난 우리 우정을 소중하게 생각해. 고맙게 생각하고. 아주 간절하고 자존심 다 버린 듯 도움을 요청하고 심지어 우정에 대한 노래까지 부르죠. 난 내 이웃을 모두 사랑해. 친구들과 함께하면 행복해. 근데 약속은 꼭 지키는 스폰지밥. 도움 같은 건 필요 없다고 했던 징징이의 말을 그대로 지켜주려고 하지만 우리는 친구잖아라는 징징이의 거짓 감정파리에 순진한 스폰지밥은 또다시 넘어가고 친구를 구해줍니다. 징징이에게 스폰지밥보다 더 싫은 것은 바로 죽음이었네요. 네 도움 따위는 필요 없어. 혹시라도 날 도울 생각이라면 앞으로 영원히 하지 말란 말이야. 난 우리 우정을 소중하게 생각해. 고맙게 생각하고. 노숙자 신세가 되어 길거리에서 구걸이나 하던 징징이가 스폰지밥의 집에 잠시 빌붙어 살았던 적이 있었죠. 이때 징징이는 분명히 스폰지밥에게 직장 구할 때까지만 하루 아니 이틀이면 될 거야. 이렇게 어려울 때 도와줘서 정말 고마워. 하지만 편안한 일상에 안주한 탓일까 친구 집에 기생하는 주제에 요구하는 것만 많고 목소리가 오히려 더 커지는데요. 대체 왜 이리 늦는 거냐고. 적반하장의 아주 좋은 예시라고나 할까요? 직장을 구하라고 해도 일할 의지가 없기 때문에 친구의 간절한 외침을 끝까지 외면합니다. 결국 항상 밝은 성격의 스폰지밥이 폭발해버릴 정도였죠. 첫날 스폰지밥 집에 왔던 징징이의 태도는 온데간데 찾을 수 없었으니까요. 돌이켜보면 이 모든 상황의 근원은 동전 훔친 거 아니냐고 직원을 의심하고 구박했던 핵꼰대 틀딱 노답 집게세상이었습니다. 직장 구할 때까지만 하루 아니 이틀이면 될 거야. 대체 왜 이리 늦는 거냐고. 게살버거를 먹어보지도 않았고 앞으로도 먹을 생각이 없다며 호언장담하던 징징이는 스폰지밥의 집요한 권유에 못 이겨 결국 한 입 먹어보게 됩니다. 하지만 또 그놈의 자존심 때문에 정작 스폰지밥 앞에서는 맛없다며 게살버거를 짓밟고 작살냈는데요. 이런 음식 같지도 않은 쓰레기가 내 목구멍으로 넘어갔다고 생각하니까 오장육부가 뒤틀리고 정말 기가 막혀서 자다가도 벌떡 일어나겠다. 사실은 게살버거의 참맛에 마음을 빼앗겼지만 티내지 않기 위해 이런 행동을 했던 것입니다. 이후 어떻게든 먹고 싶어서 거짓 주문을 한다거나 손님이 쓰레기통에 버린 게살버거를 먹으려고도 했죠. 마지막에는 게살버거 창고를 건드리다가 스폰지밥에게 딱 들켰고 마침내 게살버거에 대한 진심을 고백합니다. 네 말이 맞아서 스폰지밥. 난 게살버거가 너무 좋아. 너무너무. 개인적으로 징징이에게 좀 안타까움이 느껴졌던 에피소드라고 생각하는데요. 우거진의 초숲에 갇힌 3인방 중 유독 징징이만 마법의 소라고동을 그저 애들 장난으로 여기고 제발 장난 좀 그만하라고. 그건 정말 멍청한 장난감이야.
그게 어떻게 우리를 도울 수가 있냐? 초라하지만 나름의 생존 방법을 고집했었죠. 그러나 어이없게도 아무것도 안 하고 그냥 소라고동의 말을 들은 스뚱에게 맛있는 음식들이 떨어지니까 벌레나 구워 먹는 징징이의 거지 같은 모습이 더욱더 초라해 보일 수밖에 없었습니다. 심지어 이제는 음식을 구걸하는 신세가 되어 추해지기까지 합니다. 아무튼 자업자득일까요? 이전까지만 해도 멍청한 장난감이라며 놀렸던 징징이에게 소라고동은 징징이가 아무런 음식을 먹지 못하도록 막습니다. 게다가 구하러 온 줄 알았던 탐험가 역시 소라고동을 믿는 회원이었으니 어쩔 수 없지만 결국 소라고동의 말씀을 따르기로 한 징징이였죠. 제발 장난 좀 그만하라고. 그건 정말 멍청한 장난감이야. 그게 어떻게 우리를 도울 수가 있냐? 마법 소라고동님 믿습니다. 징징이가 스폰지밥의 일기를 몰래 읽었던 행동은 시민들의 거센 질타를 산 것뿐만 아니라 은행 대출 규약까지 어기게 된 셈으로 결국 집도 압수당하게 됩니다. 거리에서 개망신 당하는 징징이는 스폰지밥에게 용서를 구했지만 제발 나를 좀 용서해줘. 내가 네 일기장을 몰래 읽었잖아. 알고 보니 징징이가 몰래 읽었던 것은 스폰지밥의 직장 일기였고 만약 자신의 비밀 일기까지 읽는다면 정말 창피할 거라고 알려주죠. 그런데 단 10초도 지나지 않아서 징징이는 곧바로 스폰지밥의 비밀 일기를 꺼내어 읽고 웃기까지 합니다. 방금 전까지만 해도 미안하다며 용서해달라는 징징이의 태도와 매우 비교되는 모습이네요. 제발 나를 좀 용서해줘. 내가 네 일기장을 몰래 읽었잖아. 맞아도 괜찮아. 무지무지 재밌으니까. 맞아도 안 아프다. 집게사장이 평소에 사용하던 매트리스에 사장의 전 재산이 들어있는 것을 모른 채 편안한 매트리스를 구매해 서프라이즈를 준비했던 친구들. 이전에 사용하던 것은 쓰레기장에 버렸다는 얘기를 듣자 집게는 혼수 상태에 빠집니다. 이 상황에 남타충 징징이는 도리어 모든 잘못을 스폰지밥에게 돌리려는데요. 이게 다 스폰지밥 잘못이야. 사장님한테 매트리스 선물하자고 제안한 건 너잖아. 하지만 이 서프라이즈에 돈 한 푼 안 냈으면서 단지 숟가락 얹으려고 편지에 지 이름과 평소 마음에도 없는 스윗한 멘트만 적었던 징징이의 글귀가 경찰에게 걸리고 말았죠. 이건 다 제 아이디어예요. 징징이라고 쓰여 있어. 만약 집게사장이 잘못되는 날이면 징징이는 감옥행이야. 하지만 정신 못 차리고 또 친구 탓을 하며 일이 잘못되면 목사발을 내겠다던 징징이 유감스럽게도 뒤에는 경찰이 지켜보고 있었기에 바로 쭈그레지는 모습을 볼 수 있었네요. 내가 도와줄게. 부탁만 해. 이게 다 스폰지밥 잘못이야. 사장님한테 매트리스 선물하자고 제안한 건 너잖아. 내가 도와줄게. 부탁만 해. 사업가 하워드 블랜디가 집게리아를 인수한 뒤 식당의 분위기는 완전히 바뀌었었죠. 원래도 근무 태도가 엉망이었던 징징이는 사장이 바뀌어도 여전히 만사 귀찮아하는 태도를 보이고 마는데요. 이때 그만 매니저의 눈에 띄었고 말을 듣지 않으면 징계위원회에 끌려간다는 주의를 받습니다. 항상 감시당하고 있음을 깨닫고 정신이 번쩍 들게 된 것이죠. 축하 생일 축하. 축하 생일 축하. 밝은 미소로 손님을 맞는 거죠. 폭주적 무리가 온다는 예고에 콧방귀를 뀌던 징징이는 어땠었나요? 꽤나 자신만만한 태도였습니다. 분명히 장담하는데 이번에도 오토바이 폭주족인지 뭔지 그런 사람들 절대 안 올 테니까 괜히 오버하지 마라. 하지만 정작 진짜로 폭주족들이 몰려오자 제발 살려달라며 구질구질하게 울부짖고 심지어 당신들을 위해 선물까지 준비했다며 별 난리를 피웁니다. 알고 보니 나쁜 짓을 하는 그런 집단은 아니었지만 결국 무리에 합류하여 오토바이에 몸을 싣고 떠나는군요. 플랑크톤이 집게 로봇을 타고 가게에 몰래 들어갔을 때 스폰지밥과 다르게 징징이는 진짜 집게사장이 아닌 가짜라는 것을 단박에 눈치챘었는데요. 의심 잔뜩이라 표정도 날카롭죠. 넌 사장이 아니야. 그러나 휴가라는 말 한마디에 바로 좋다 하며 집으로 가버리고 맙니다. 사장이 아님을 알고 있으면서도 일부러 모른 채 했던 것입니다. 오로지 휴가를 위해서 말이죠. 넌 사장이 아니야. 오늘 집에 가서 쉬도록 해. 정 그러시다면 가야죠, 사장님. 괜히 오징이 연주회에 와서 열등감만 느끼던 징징이는 때마침 비키니시티 어느 음악대학의 관계자들과 우연히 마주치게 되었고 학생들을 가르치는 강의 자리가 마련이 될 것이라는 제안을 받습니다. 물론 그냥이 아니라 관계자들 중 음악대 학장이 징징이를 오징이로 착각했음은 물론 징징이가 말하길 내가 그 오징이가 맞다 라며 사칭하는 바람에 가능했습니다. 처음엔 자기가 오징이가 아니라고 하더니 저 아니거든요. 전 오징이가 아니라 예술가 징징이라고요. 곧바로 오징이라고 말을 바꾸죠. 제가
사실은 오징이에요. 참 무모하고 어리석은 행동이지 않나요? 뭐 아무튼 징징이는 대학생들을 가르치는 교수의 입장으로서 강의를 하게 되었지만 역시나 끝은 좋지 않았죠. 사기죄로 체포당해 끌려갑니다. 전 오징이가 아니라 예술가 징징이라고요. 제가 사실은 오징이에요. 직접 만든 희곡을 유명 제작자에게 보낸 징징이는 답변 메일을 읽기도 전에 자신의 희곡이 채택됐다라며 벌써부터 김칫국을 거하게 마십니다. 제가 보낸 희곡을 보고 그걸 무대에 올리기로 했나봐요. 여기 관둘래요. 당신의 희곡을 무대에 올리지 않기로 최종 결정했습니다. 바로 가게 관둔다며 당당히 걸어 나가더니만 알고 보니 희곡은 채택되지 않았다는 메일임을 알게 되자 마치 부메랑처럼 다시 모자를 쓰고 카운터로 돌아옵니다. 너무 자연스러운데요. 징징이가 친할머니의 비밀 레시피로 찜 요리를 만들어 플랑크톤 식당을 대박나게 했던 사건을 기억하시나요? 식당 오픈 전 찜 요리를 만들려면 정확히 24시간 동안 끓여야 한다는 철칙을 칼같이 지켜야 한다고 분명히 말했습니다. 이 요리는 절대 급하게 해서 되는 게 아니에요. 정확히 24시간 동안 은근한 불에 재료를 끓여야 돼요. 하지만 식당이 대박난 후 겨우 일주일 만에 어처구니 없이 말을 바꿉니다. 줄이 어마어마하게 길게 늘어선 거 안 보여요? 대체 찜 요리가 왜 이렇게 오래 걸리는 건데요? 24시간 안 끓여도 된다고요. 그냥 빨리 내와요. 식당이 줄이 길어 손님들이 불편해하니까 그냥 대충 만들고 팔라는 의미죠. 결국 심지어 할머니까지 식당에 찾아와 손자의 잘못된 요리 방법을 까발리게 됩니다. 이 사실을 알게 된 손님들은 폭동을 일으켰고 가게는 박살났죠. 항상 초심을 잃으면 안 된다는 교훈을 주는 것 같습니다. 이 요리는 절대 급하게 해서 되는 게 아니에요. 정확히 24시간 동안 은근한 불에 재료를 끓여야 돼요. 줄이 어마어마하게 길게 늘어선 거 안 보여요? 대체 찜 요리가 왜 이렇게 오래 걸리는 건데요? 24시간 안 끓여도 된다고요. 그냥 빨리 내와요. 오늘 준비해본 징징이 태세전환에 대한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하며 저는 스폰지밥 시즌 13에 관한 영상으로 다시 돌아오도록 할게요.